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9일 오후 4시입니다. 이제 사전투표일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일주일 사이에 국민의힘이 지금 폐색이 짙어지는 선거 판도를 바꾸려면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범죄 연루 혐의 또는 부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선거판이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에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구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범죄와의 전쟁. 그런데 지금 언론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가 연일 이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후보들의 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돈 문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더구나 진보를 자처하는 세력은 자기들이 보수보다 더 깨끗하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진보는 그냥 허울이고 범죄와 부패가 그들의 본성이고 본질이다 하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은 범죄와의 전쟁 프레임은 먹혀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선일보는 연일 지금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후보들의 돈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다른 언론도 경쟁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은 한 열흘 사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입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가 31억 원짜리 서울 강남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에 금융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투기와의 전쟁 방침에 따라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되어 있었는데도 양문석 후보는 대학생 딸을 앞세워 가지고 금융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11억 원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출 사기라고 딱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폭발성이 있습니다. 딸을 앞세운다든지 뭐 그 하는 수법이. 오늘 조선닷컴이 취재해서 종합한 걸 보면은 양문석 후보는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인데 2020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 4차 아파트 45평짜리를 31억 원에 샀습니다. 당시 정부는 15억 원 초과 주택을 초고가 아파트로 규정하고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조선닷컴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양문석 후보가 잔금을 치르고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는 날 인천 소재 리코대부라는 업체가 돈을 빌려주고 양 후보 아파트에 7억 5,400만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돈을 빌리면은 대출 금리가 연평균 한 20%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 후보는 5개월 뒤에 이 빌린 돈을 갚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갚을 수가 있었느냐. 양 후보의 대학생 딸이 2021년 4월 7일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을 대출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리코대부로부터 빌린 돈을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이제 빌려준 대출자인 새마을금고가 양 후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새마을금고도 정부 대출 규제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수성 새마을금고 측의 설명은 정부 규제를 어긴 것이냐는 조선닷컴 질문에 해당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양 후보 딸 명의로 내어준 사업자 대출이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업자 대출은 자영업에 쓰라고 내어주는 대출이고 양 씨가 제출한 사업자 대출 서류에 문제가 없었기에 대출을 내줬던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쓰는 줄 알았다면 당연히 내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딸을 앞세워 가지고 가짜 사업 자금으로 대출을 받아 가지고 주택 구입에 썼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더 웃기는 게 2021년 4월에 사업을 한다면서 11억 원을 빌린 양 씨 딸은 그해 10월 캐나다 밴쿠버로 어학연수를 갔다고 자신 블로그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출 사기 혐의가 짙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돈을 빌렸다면은 사기죄라면서 대부 업체를 끼워 넣고 그 돈을 갚기 위한 대출이라고 소명하더라도 실질적, 상식적, 결과적으로 대출금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쓰인 게 명백하다면은 은행을 상대로 한 사기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돈을 빌려가지고 주택, 그리고 그것도 금지되어 있는 주택 거래에 돈을 말하자면 유용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건 사기죄라는 겁니다. 양 후보는 조선닷컴이 대출 11억 원 문제를 처음 제기한 28일 해당 지점이 파격적인 대출 영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지만은 수사기관 관계자는 그런 경우 사기 혐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업한 금고 직원도 금고에 대한 사기죄 공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출자인 수성 새마을금고 측은 주택 구입 자금으로 썼다면은 대출을 환수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조선닷컴은 양 후보에게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수차례 반론 또는 해명을 들으려고 노력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한편 어제는 현대차 사장 출신으로서 민주당 영입인재인 공영운 경기 화성을 후보가 2021년 4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날에 공군병장으로 복무 중인 아들에게 서울 성수동 재개발 지역의 땅과 건물을 정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실제로 살아야만 매매 정려 등 거래가 가능한데 이 규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군에 있는 아들에게 정리를 한 겁니다. 공영운 후보는 소득이 없는 아들에게 정려세까지 대신 내주면서 부동산을 넘긴 겁니다. 공 후보가 또 이런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자연히 같이 일어났습니다. 공 후보가 성수동 땅과 건물을 매입한 시기는 그가 현대자동차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6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개월 뒤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제철이 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 협약을 발표하면서 혐오 시설을 멀리 보낸 성수동 일대의 땅값이 급등했다는 겁니다. 2017년 11억 원에 매입한 공 후보 부동산은 시세가 현재 30억 원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공 후보는 페이스북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당시 알지 못했고 3표 레미콘 부지 이전은 수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라며 악의적인 끼어 맞추기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지만은 같은 지역구에서 지금 경쟁하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증여세를 얼마나 냈느냐 그것을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남편 이종건 변호사가 수임료 22억 원을 받았다는 휴스텐 코리아 다단계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은 오늘 다단계 사건 수사 전문 검사 출신이 변호를 맡았다는 게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조선닷컴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휴스텐 코리아가 투자자 10만여 명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1조 약 2천억 원 이상을 받은 혐의로 이 회사 법인 대표 이모 씨 등 10여 명을 기소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은 휴스텐 코리아가 영농조합법인을 가장한 다단계 유사 조직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사기 및 유사 수신 혐의를 적용했는데 현재도 경찰이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휴스텐의 사기 사건은 경찰이 수사 중인데 이 수사 과정에서 22억 원이 이종건 변호사 측으로 넘어간 것이 확인됐다고 하는데 이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가지고 대검 형사부장 서울 서부지검장을 지냈고 작년 2월 퇴직을 했는데 검사 재직 중에 다단계와 유사 수신 사건 1급 공인 전문 검사로 블랙벨트를 받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변호사 그만두고 바로 그 범죄 혐의가 있는 다단계 회사를 변호하면서 22억 원이나 받았다 하는 내용이죠. 민주당과 조국당 후보들에 대한 이 돈 문제가 연일 제기되는 것이 막판 총선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